저 최병덕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신선님 말하면서 경무대 부동이나 가서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안도희도 김구 선생님 갖다 단독으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사실상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요 2층에서 4발을 쏠 때 너 어떻게 쐈느냐 하니까 첫 발을 정확히 조준했다 이거예요. 그 즉사하시는 모습, 쓰러진 모습 보고 눈을 감고 쐈는데 그게 빗나가게 유리창 여기 재해내는 게 퉁탄 자국입니다. 그래서 4발을 그냥 영포 쏜 거죠. 그래서 안도희가 그 당시에 6일 전에 경무대에 가서 이 박사를 만났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을 더 보고 김 선생 죽이라더냐? 아니다. 최병덕이하고 부고대가리하고 이 박사 만나고 사진 바깥에서 응접실에서 차 마셨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너 뭘 마셨냐니까 주스 마셨다 이거야. 왜 지금 몇 년 전인데 그 기억하냐니까는 자기가 사실 안주가 커피감입니다. 제가 봐도 커피 많이 먹는데 경무대 커피 맛은 어떤가요? 커피를 주기만 하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럼 이승만이 나보고 뭘 하더냐니까 나중에 셋이 나오면서 자네가 포병소에 안주이 높은 사람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해라. 이 말을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주이가 나와서 돌아와서 포병사령부에 장은산이 만나냐 장은산이 아니면 포병사령부에 하는 얘기가 다 됐지. 그 안주이도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후 처리에 대한 보장을 받은 거죠. 보장을.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수많은 안도희 관련 암살 관련 자료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1992년 9월 23일 날 가평에서 6일 전에 경무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그 녹취록도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 육성 녹취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면 보시면 됩니다. 오늘 60주기 맞이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거장이라는 데가 어디냐.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입니다. 제가 제일 주장을 먼저 했습니다. 82일 동안 임시정부가 사용한 청사예요. 두 번째 남북협상의 사실입니다. 세 번째 김구 선생 여기서 암살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3년 7개월 1310일 동안 김구 선생이 머무르면서 여기에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자마자 집주인 최창학이는 집 비워달라니까 쫓겨났습니다. 비서들하고 여기서 있던 분들이 쫓겨났어요. 그 영천에 여관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당시에 열흘장을 국민장을 지내는 동안에 124만 명이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열흘장에 이 방에 빈소를 만들어놨는데 이 방에 문상 조문객이 124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경교장의 운명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부주석 지낸 김규식 부주석이나 이런 분들 모두가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 집주인 건물주인 최창학이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 피 흘린 야만의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모금에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백범기념관으로 삼아가지고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수가 없죠. 이승만 때문에 모금운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게 역사 속에 사라진 겁니다. 이 경거장이 베트남 대사관, 자유중국 대사관 하다가 42년 동안 갖다 이 강북삼정동에서 이걸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42년 동안. 제가 진상규명을 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거는 진상규명에서는 살인의 현장, 살해의 현장 보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여기 와보니까는 저 2층에 지금 그래도 유리창에 구멍도 만들어 놓고 다 했죠. 여기 처음 와보니까는 환자들 수술복 막 쓰레기 덤이에요. 쓰레기 덤. 이 현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나선 게 이제 철거를 막고 문화재 지정을 2001년도에 받아가지고 또 6년 야금야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평 확보하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이 복원이 된 게 아니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전부 기자들 끌고 다니는데 경거장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얼마 전 작년인가 얼마 전에 살짝 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삼성 눈치. 지금 이게 삼성병원 아닙니까? 이 건물도 삼성생명의 지금 소유주예요. 제가 우리 헌법전문에 임시정부 북동 개선한다는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만 민주당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갖다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무도 안 왔어요. 왔습니까? 혹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고? 안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백범 기념관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백범 기념관에. 이게 백범 기념관입니다. 사실상. 지금 백범 기념관에 저 회장들이 전부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한국 관자했어요. 이주성이 이준영의 아들이에요. 지금 김영호 손여사입니다. 중추에 참여했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월항쟁 기념식 끝나고 여기 식사를 하는데 얼핏 지나가요. 안병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안병욱이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지나가요. 제가 이 암살 진상을 갖다 규명해달라고 노무현 정권 때 진실화의 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 발족했을 때 우리 돌아가신 권중희 또 우리 곽대영 등등 우리가 그동안 발견했던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송기인 위원장한테 이걸 진상규명해달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안병욱 위원장이 계십니다.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뭐 비서실장이라고. 물론 그게 장관급인데요, 장관급. 하여튼 비서실장이 하나 나타나서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육두문자 쓰면서 나와라. 이 개새끼 나와라. 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말이야. 난리가 났지요. 그게 기에 나왔어요, 안병욱이가. 그 옆에 방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이게 뭐 하는지 5년째 지금 뭉개고 있다, 지금. 서류를. 손을 뭉개고 앉았단 말이야. 안병욱이 뭐냐?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거죠. 누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백범 김구선생 암살 진상 규명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한국당이지만은 강신호 의원은 국회에서 2년 동안 갖다가 자료 책방 가지고 나는데요. 김구 선생 암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이승만의 도덕적 책임져야 된다는 것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강신호 의원은 혼자서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조사관들이 100명도 넘어요. 이 진실화위원회에. 각 부서, 경찰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요. 조사권이 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양심선언을 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1996년도에 안두희가 죽었습니다. 혹자들은 안두희가 죽을 때 뭐 정의공 방맹이 두들겨가지고 죽었다 해서 아주 잘 죽였다 하는데 잘못된 방법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두희 그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살아있으면 나중에 재판 때는 검찰이 다시 부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CIC 방첩대 요원이라는 게 밝혀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인 줄? 2001년 9월 4일입니다. 미국의 박상주 박사라는 사람이 다른 문서를 찾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CIC 한국 책임자 조지 실리 소령이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김 선생 암살 등등해서 여타 보고서에 안두희가 우리 요원인 안두희가 했던 조약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박선주 박사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국사변찬위원회에서 주니까 국사변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일주일 내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CICO 미국 놈 시켰다는 건 아닙니까? 결국 김구 선생의 암살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 9월 11일 날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가 됩니다. 그 바람에 이 CIC 부분이 전부 이게 좀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안두희만 살아있었으면은, 5년만 더 살아있었으면은, 검찰에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적이 됩니다. 근데 이미 안두희는 박 기사가 옥신각신 하다가, 박 기사가 응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 권중위가 있었고, 박
박기서가 들어가서 워낙 안두기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옥신각신하다가 호신용 방망이를 칭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몇 년 전에 보니까 일각에서 그 정의봉 보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돌리고 다녀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도 안두희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다. 거기다 명분을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사실은 우연치 않게 저는 과거 군사독재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이 일에 참여해가지고 20년이 넘도록 24년 5년 되도록 암살 진상규명과 우리 암살의 현장인 경고장관 다 보고 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이건 뭐 암살 진상규명 수십 배 간 겁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가요. 한겨레 신문이나 대한신문도 저를 강조하고 인터뷰를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하면 이 얘기 나오면 이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언론계에서는 다 알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래요. 이 삼성과 유착된 정치권, 삼성과 유착된 우리 이 지도층, 다 알아서 자기 검열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깁니다. 그게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또 싸워나갈 계획이고, 우리 경거장이 정상복원이 되도록,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그 고건시장이 불법공사를 갖다가 그 민주당 소속되죠. 이 불법공사를 해가지고, 저 버럭이 잘못된 겁니다. 하얀 게. 하늘이 보여야 돼. 이 안에서. 하늘을 못 보시잖아요. 삼성 깔고 앉은 거예요, 불법공사를. 그 뒷모습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옆모습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갖다 이원장 만들어 놓고 임시정부 법통은 있겠다고 그러고, 민주당 특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 국보위 출신이 가가지고 민주당 대표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까? 민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다 보면 짧은 시간에 이런 좀 소회를 받겠는데, 어쨌든 김구 선생의 암살의 현장이 법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해가지고 요 정도 확보된 이상 저 아니래도 뜻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면 앞으로 완전 정상 진상규명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 년 전에 서북청년단에서 김구 선생을 살해한 건 안두희가 살해한 건 의거라고 그랬습니다. 의거. 안두희가 김구 선생 죽인 게 의거. 서북청년단에서. 말도 못한다. 김구 선생님 돌아가셔서도 이 극우 세력들한테 보면 말도 못하게 인터넷에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그나마 제가 의거가 아니라는 것이 제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시룡 의원의 소위 보고서 이걸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인용을 해서 서북청년단 부분에 대해서 제 편을 들어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실화위원회에서 뭘 했냐는 얘기예요. 5년 동안. 네? 진짜 안병옥은 나쁜 놈입니다. 이게 무슨 조순한 사람이 말이야. 정당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기울이고 정권 교체하자면 말이야. 직업이나 하나씩 차려고 왔다 갔다 그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직하면 제가 니들이 못할 것 같으면 예산 내놓고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 문서보관사에 사람 시켜가지고 몇 달 동안 앉아서 문서를 뒤져버리고 나중에 못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가 공부한다는 것이 27년 전에 경우가 오신 분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암살 사건 경과보고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은 서거 67주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완전한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은 정권적 차원의 범죄다. 암살범 안두희 육군 소위는 범행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애국자 의사로 칭송받으며 6.25 전쟁 중에 석방되어 군에 복귀하여 대위로 근무하다가 국회에서 이 사실이 폭로되어 제대한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부여하래 군납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세금 납부 이의를 할 정도로 덤덤거리며 살아온 반면에 평생을 조국강국과 통일정부를 위해 헌신한 백범기구 선생 이승만 정권 시절 용공분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매도된 사실은 우리 현대사의 왜곡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자 독립운동가 김창숙 선생이 주도로 백범기구 선생 살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성되고 선생이 가신 지 11년 만에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 허정과도 정부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였으며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도 윤보선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마침내 한독당원 김용희에 의해 안두희가 체포되어 검찰에 이첩되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즈음에 61년 5.16 군사구태타가 발생하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는 더 이상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12월 의열 청년 곽태영이 강원도 양구로 안두희를 찾아가 백범 암살의 배후를 요구하며 응징을 하면서 세상의 관심을 끌었으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1987년 권증희 등이 안두희를 마포구청에서 응징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암살 진상규명은 이후 안두희의 증언과 번복이 계속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92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만나던 백범 기구선생 시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1992년 권중희, 김인수 등이 이른바 안두희 납치 사건을 통해 범행 6일 전인 6월 20일 안두희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과 감옥에서 출소한 후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경력금을 받는 등 안두희 양심선언 형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백범 암살 사건은 마침내 199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선생 시해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백범 김구선생 시해 진상조사위원장 이강훈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었다. 이때부터 국회 차원의 백범 암살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계속하여 1995년 소위원회는 안두희 행적과 군부의 보호가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것들을 보낼 때 적어도 이승만 박사 암살 사건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직접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부하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부하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에 맞춰 알아서 암살에 감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9.1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여 정확한 역사를 기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체로 미진한 상태에서 국회 조사를 끝내었다. 그리고 추적자들의 눈을 피해 인생 말년을 은둔과 도피로 지내던 암살범 안두희도 1996년 10월 23일 시민 박기서의 방망이를 맞고 영역의 80평생을 마감함으로써 명확한 진상규명은 역사에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암살범 안두희가 미 육군 방천 때 CIC요원이었음을 미국 문서 보관청의 문서를 근거로 국민에게 발표했다. 1992년 미 국무성이 안두희의 미국 관련서를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문서를 통해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또한 이 문서를 근거로 암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 전모를 규명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9.11 사건과 afgan 전쟁으로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위원회가 발족하여 2005년 12월 6일 백범 사상시청동협에서는 이승만의 배우설과 미국의 지원서를 압축하여 백범 암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위원회는 아무런 활동 없이 2010년 4월 26일 조사 종결 처리하였다. 백범 암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상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역사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덮어버리고 말 것인가. 진정 대한민국이 자주적 국가라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미국에 대해 공식 사과와 진상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6월 16일 사단부인 백범사살 시정연합 김민수.
이게 진실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통지서입니다. 결정 이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범 김구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는 그동안 암살 배우로 군부나 미국을 지목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는데 96년경 안두희가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 확보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따라서 진술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3호에 의해 기타 사정으로 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다한다고 판단하여 조사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2010년 4월 26일 진실화위원회 하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병무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안병무가. 이상으로 좀 길었지만 제가 암살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백범 선생님의 어떤 살아오신 발자취와 또 백범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민인데 시간 나서 이렇게 많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올 적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미국과 이스마일에 비해서 참혹하게 학살을 당한 현장이거든요. 따라서 백범 선생님이 학살을 당한 뒤에 이 땅에는 참된 통일의 기운이 있었던데 그 기운을 실천적으로 이끌어갈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삼성이라고 하는 그때 부자가 이걸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이 정말 눈물겨운 이 현장을 자기 개인 거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삼성이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직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슨 병원이 와 있는데 병원 다 철수하고 이 땅과 이 집은 삼성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김인수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양심이 싹 트는 마당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삼성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박수를 칩시다. 그리고 요즘 볼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들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왕조가 들었으고 나서 아니 조선왕조 전에 고려왕조 그 전에 상부시대 그 전에 우리 옛 조선왕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요 한반도 안에서 권력만 기비하고 수작을 벌이는 바람에 이 땅의 백성들만 죽어났던 겁니다. 역사는 그래요. 8.15 해방 전에 우리 집안은 그렇게 총을 들고 한국시장인 한반치는 적극적으로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불복하지 않고 살았던 집안인 것 같아요. 외놈들한테 말이에요. 8.15 해방 뒤에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육군 1등병으로 돌아가신 형님도 있고, 또 요새 말로 얘기하면 분단 속에 패권을 쥐고도 하는 싸움에 쓸려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마저도 이 분단 속에서 뭘 돈을 벌었다, 권력을 쥐었다, 출세하였다, 이런 것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왔던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판단을 하죠. 이제 박근혜 일당을 청산하는 것이 원래 정치적 판단 과제인데, 유신당당을 청산하려고 하면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고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유신당당 청산에 앞장을 쓰겠다, 아니 나는 앞장을 못 쓰겠다, 이걸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신당당을 청산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를 알아야 돼요. 치지 말고 정치한다는 애들한테 전화를 좀 걸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예. 진짜입니다. 그리고 김인식도 똑똑히 정신 차려. 여기에 백범 선생 돌아가신 거 진상이나 규명하고 뭘 뜻이나 기린다고 이런 모임이나 가시나 그러면 김인식도 여기서 물러가야 돼. 어느 이 자리는 민중이 주도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해방과 이 땅별 지구를 해방시키는 운동의 바람이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보았다. 역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장 찢고 수학년 봄나루에 김영사를 4.19 무도에 5.18 함정에 모두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물 하나를 떠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 닦아놓았다. 돌에도 나무 등골에도 당신의 얼굴은 정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은 해마다 선을 태양과 추수와 사랑과 너도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유의 하늘 끝나지 않을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반도는 가는 곳마다 착취와 분주히 우리를 밥그릇에 담아주는 눈물이었지. 언제나 우리들 밥그릇에 담이 눈물이었지. 우리끼리 잊고 싶은 밤에 너와 나의 쌀밥에 누군가 젓가락을 뿌려놓았지. 눈먼 백성들이여 가도 가도 끝이 없을 눈먼 행렬이여
심장은 비솟고 빛나니. 그 암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 권중희 선생님이시고요. 그 권중희 선생님이 그 백범 암살 진상 규명을 활동을 하셨던 그 단체가 바로 민족정기부연회입니다. 그 민족정기부연회 전 회장님이신 홍갑배 선생님께서 추모사를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7년 전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만고 친미 반민족 매국노 안뒤의 흉탄을 받고 절명하신 이 경거장에 모여 단장의 아픔과 비군을 안고 선생님의 서거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셨던 선생님의 뜻과 실천활동이 물거품이 되고 모처럼의 통일의 기회가 상실된 지금 우리는 허리 잘린 조국의 통일 사업을 이룩하고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이 일제가 강점한 조국을 해방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국제연합군 소속의 한일연군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군 진주 이전에 우리 조국의 북부 지역에서 조국 해방전쟁과 중국 동북 해방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중에 예상 밖의 제국주의 군국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 힘으로 이루려던 조국 해방전쟁을 완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한을 우리 견해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만약 일제의 항복이 조금만 연장되었더라도 우리는 우리 무력이 단일전선을 이루어 우리 조국을 완전 해방하고 자주적 통일국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양군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은 다 같이 분단 조국을 통탕하였습니다. 이 양군이 단일전선으로 조국 해방전쟁을 수행함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 중에서 이것들은 중국에서의 국공합작, 임정 내부에서의 김원봉의 인민전선 좌파와의 단일전선 형성, 국내에서의 신간의 활동 등 좌우합작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소의 전후 전략적 상호 이익의 결과로 우리 조국은 분단됐습니다. 이승만은 1945년 12월 정치적인 우익 한민당시였던 송진우를 암살하고 46년 대구폭동을 미군정과 더불어 진압한 후 1947년 7월 사회주의자 여운형을 죽이고 그해 12월 초에 좌우를 넘나들던 장덕수마저 살해했습니다. 미군정을 반대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일어난 1948년
4월부터의 제주 4.3 항쟁은 그 진압 과정에서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진압경찰과 특히 군복으로 갈아입은 서북 청년자들의 무자비한 무차별 집단 학살로 초토화했습니다. 거의가 양민으로 14만여 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자 진압차 제주로 향하던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순천까지 점령하고 반란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반외세 민족 세력은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사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50 단독 선거를 지지하고 저지하고 통일 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통일운동의 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민족의 통일의지를 발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50선거가 강행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 이후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이승만은 결국 친일 주구들을 내세워 반민특위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프락지 사건을 조작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점에서 바로 김구 선생님이 서거하신 것입니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오전 육군 소위 안두희가 바로 저 위에서 45 구경본청을 발사함으로써 서거했습니다. 서북 청년의 종로지구 총무부장과 중앙청부부장을 지냈고 미군 망첩대 정보원 및 요원, 우익태어져 죽인 백이사의 사살특공대원으로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 군정이 동북아 반공보루를 구축하고 이승만이 자기 권력을 장악하는 데 김구 선생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떠나신 지 69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 땅은 서북 청년단을 재건한다는 자들이 날뛰고 있으며 어버이 연합은 그 뿌리와 운영 자금의 부정성으로 인하여 여론이 전경련 국정원 청와대 지원 혐의를 둔 가운데 수사를 받고 있지나 지지부진합니다. 엄마 부대들의 파렴치한 횡포가 자행되고 친일주 라이트들의 반민족 반자주 역사책들이 난무하고 이런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합니다. 반민족 친일 교과서까지 출판되어 민족 정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4월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타도했지만 다카키 마사오의 군부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뼈저린 수탈과 살인 강도 만행과 민중이 흘린 피는 한일협정의 푼돈으로 독재정권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유신정권과 긴급조치라는 전대미문의 매판 독재가 7.4 남북공동성명과 궁정공의 촉진으로 멎는가 했더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잠시 잠깐 모자람에 6.15 공동선언 14선언으로 숨통이 터진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협력 등 통일사업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아직도 이 하늘 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5.18 광주 항쟁 학살의 원혼들의 울부짖음과 유월함정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금수강산이 4대강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온갖 비리로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악법들이 난도하여 초국자본 매판자본을 살찌우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아니면 비정규직이란 목줄을 걸고 헬 코리아에서 허덕입니다. 민영화란 민영화의 자본간을 살찌우고 남북관계는 파탄나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 관광이산 가족상봉은 물 건너갔습니다.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전략 수행을 위해 이북과 중국을 겨냥한 핵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전쟁 연습은 매년 강도를 더해가며 이북 지도자의 참수 작전까지 왔습니다. 일제의 성노예 만행을 푼돈에 팔아넘긴 자들이 절천지원수 일제를 우방으로, 은인이 될 수 없는 분단의 당사자 미국을 우방으로 엮어 3자 동맹 운운하면서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면서까지 미 군산복합들의 배를 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등을 돌리고 여서야대 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유신 잔당들이 사실상 실세로서 청와대와 정부와 공안기관 및 여론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이 지금의 미적지근한 행태로는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민주통일을 강하게 밀고 나갔던 통합진보당을 합법을 내걸고 사실상 강제 해산하고 지도자들의 구속 추가한 국회의원들의 자격 박탈을 강행하였고 지금도 반성 없이 빈익빈 부익부의 기조를 밀고 나가며 통일 문제를 악화시키고 무역량이 미국을 훨씬 초과하는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미국의 의대대로 전쟁의 먹구름을 이 땅에 불러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 저희들의 이 난간을 헤쳐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 힘을 합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선생님의 소원인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이북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지지하며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하여 통일 사업을 힘차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시청 광장의 노동자들, 대학로의 농민들이 행사 후 광화문으로 행전하여 시민과 합세한 본 국민대회에 2만여 명의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조국통일 만세. 이 백정헌구가 조국 해방과 또 조국의 통일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나서는 그것이 백범정부의 정신입니다. 이 백범정부의 정신이 또 이 현대에 와서는 촛불 정신으로 이어지고요. 이 매국도당, 이 유신잔당, 박근혜 정권과 싸우다가 옥고를 치르고 지금 영어에서 풀려나신 우리 같은 이 경기장 수행을 했던 촛불 동지가 있습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시죠. 백성면에 어떤 내용 해주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촛불때 활동하던 우리 일반 시민으로서 이름보다는 싸우랍이라고 좀 많이 통하는데요. 별명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싸우랍이. 이렇게 싸우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난 5일날 2년 동안 푹 쉬다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치는 북소리를 들으면서 그 함성을 들으면서 참 우리 민족의 혼이 이 북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기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밖에서도 쩌렁쩌렁하게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백기환 선생님도 또한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67주년이지만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아직 이 나라에 있다면 과연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지금 박근혜가 저 청와대 자리에 있겠느냐? 당연히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과 또 백기환 선생님 통해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많은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저런 놈들이 이 나라, 이 조국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힘써 주시면 저 같은 후배도 그 뒤따라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2008년에 이 건립 현장에 나오면서 우리 촛불에 또 큰 어르신이 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계신 우리 김계현 큰형님이 저희 촛불 그리고 이번에 횃불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후배들한테 열심히 할 거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선배님, 선생님들도 더욱 건강하셔서 저희들을 열심히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민중의 애국가 또 요즘은 또 이 중국에서 이 노래 이 한류 열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도 이 노동운동이라든지 이 중국 민중의 노래가 또 이 이무리한 행진곡이 됐다고 하는데 일어나서 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잠깐 앉으시면 안 되고요. 요 이번부터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만세상창이 있겠고요. 만세상창이 끝나면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국화꽃을 한 송이씩 들고 올라가서 백범 선생님이 쓰러지신 그 자리에 가서 헌화를 하는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가지 마시고요. 이 백범 선생님이 이 총탄에 맞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세상창은 족통일을 위해서 민족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이 남북은 이현상 장군의 생질이며 이 촛불 동지이신 김재현님께서 만세상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대상신도풀을 와서 마이크 잡기 보면 한계 불량합니다. 그런데 만세상창 하기 전에 내가 싸운 역사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박근혜하고 싸운 역사가 아마도 1032일이고
강화문에 근무한 지가 660, 오늘 80입니다. 80 넘어갔고, 그렇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건데. 네, 오셔서 절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강화문에 오시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날이 따뜻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시면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 애사부친 덕분에 제가 만세삼창을 맡았는데, 이왕에 제가 헌짐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부르고 싸우고 있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민요무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꼭 들어야 할 노래이기 때문에 만세 삼창 전해 이어야 합니다. 제목은 양심을 찾아라. 김재현. 사람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양반들, 어제는 흰색, 오늘은 빨강 양을 입 깎고 살지 마라. 창피한 줄을 알아라. 얼씨구 아리랑 고개를 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양심을 찾아라. 사람 같지 않는 것들, 못된 것들이 자기 잘못 모르고 나무 흉을 던나네. 너무나 짧은 인생 사람답게 살아라. 헐시구 아리랑 고개를 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양심을 찾아라. 내가 잘해 너는 못해. 싸우지 말고 그 자리 있을 때 똑바로 잘해라. 이 세상 떠날 때 후회하지 말아라. 얼씨구 아리랑 고개를 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양심을 찾아라.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만세 삼창을 하겠는데요. 만세 삼창은 내가 의삼천 저번에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연사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지리산, 빨치산 이연사이가 있고, 우리 외삼촌은 흑백 대장 이연사입니다. 저 중앙고등학교에 가면은 김성수 밑에가 독립운동가라고 써졌는데, 지금 외종놈이 어떤 데가 붙어갖고, 나 그런 거 오고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김구 선생의 오직에 정신을 이어받은 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김구 선생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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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꽃을 하나씩 들고, 백범 선생님께서 쓰러지셨던, 그 총탄을 맞으셨던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에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내 끝냈습니다. 같은 꿈을 꾸겠던 지도자. 지금 그런 지도자를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초 공개되는 공긴장에서 우리는 백범 주변의 역사 속 인물들을 비롯해 국민장관의 독특한 장례 형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범의 국민장은 장교전 하늘을 시작으로 동대문 운동장에서 연결식을 치릅니다. 연결식을
여기 총알 자국입니다. 앉아 계신 걸. 전에 긴장 앉아서 쫙 나가더라고요.